안녕하세요.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길잡이이자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달력이 지시하는 평범한 날, 10월 21일이지만 이 날짜 뒤에는 조상들의 깊은 지혜와 자연의 신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날 자연의 분노를 사지 마세요. 엄금합니다. 대지의 숨결이 차가워지고 만물이 겨울잠을 준비하는 시기, 10월 21일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을의 마지막 기운이 겨울의 문턱과 맞닿아 세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때입니다. 한반도의 조상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남겼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비밀스러운 시간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10월 21일은 양력 날짜로는 특별한 명절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삶은 단순히 달력의 큰 글자만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연의 순환과 농사의 리듬, 그리고 조상신과 산천의 영험한 기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죠. 음력으로 8월 29일에 해당하는 이 날은 추석의 풍요로운 잔치가 끝나고 이제는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을은 수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날은 이름 없는 날이지만 대지의 모든 생명체가 자신을 갈무리하고 다음 생을 기약하는, 그래서 더욱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는 인간의 영혼 또한 더욱 민감해집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농사를 짓고 먹을거리를 저장하는 것을 넘어 조상에게 감사하고 자연의 영험한 기운에 경배를 표하며 다가올 계절의 평안을 기원하는 종교적, 정신적 의미를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비록 특정한 성인이나 종교적 의식이 오늘날까지 명확하게 전해 내려오는 것은 드물지만 이 시기는 분명 산신령 샨셴링에게 안녕을 빌거나 집안의 성주신 청주셴과 조왕신 차오왕셴에게 올겨울 가족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던 때였습니다. 혹독한 겨울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지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의지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영적인 끈을 더욱 단단히 하려 했던 것이죠. 이는 농경사회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새벽이슬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젊은이와는 달리 가을 거디가 끝난 후에도 들판을 서성이며 땅에 떨어진 곡식 나탈 하나라도 허투루 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너무 지나치다고 비웃었지만 새벽 이슬은 땅에 정령이 주신 귀한 생명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가뭄이 심해 모두가 겨울 양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곡식 창고는 텅 비어갔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새벽 이슬 또한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는 지난 몇 년간 들판에서 주워 모은 나탈들을 정성껏 보관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이슬의 꿈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의 성실함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그 보답을 받을 때가 되었다. 마을 뒷산에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를 파보아라. 새벽 이슬은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자 흙 속에서 빛나는 작은 옥구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옥구슬들은 만지면 만질수록 따뜻한 기운을 내뿜으며 쌀알로 변해갔습니다. 새벽 이슬은 혼자 차지하지 않고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 이슬의 지시에 따라 옥구슬을 나누어 받았고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곡식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자연의 모든 것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조상들의 깊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가을의 끝자락,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겨울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자연과 조상에 대한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새벽 이슬처럼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지혜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이 신비로운 날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운명의 징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상들은 자연의 작은 변화나 일상의 우연 속에서 미래를 읽어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씨와 수확에 관한 징조. 이른 아침 서리가 심하게 내리면 다가올 겨울이 유난히 길고 추울 징조로 여겼습니다. 서리가 대지를 두껍게 덮는 것은 차가운 기운이 일찍부터 뿌리 내렸음을 의미했죠. 이는 겨울맞이 준비를 서두르라는 자연의 경고였습니다. 이날 맑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면 포근하고 비교적 짧은 겨울이 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늦가을의 온화함이 겨울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농민들은 겨울철 가축 관리나 집안 보수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에 뭉게구름이 많이 떠 있으면 다음 해의 농사가 풍년이 들 징조로 보았습니다. 구름은 비를 품고 비는 땅을 비옥하게 하니 구름이 많다는 것은 하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상징이었죠.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면 머지않아 큰 비나 눈이 올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급변하는 바람은 기후의 변화를 알리는 전령으로 농작물이나 가축을 보호할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산짐승들이 마을 가까이 내려오면 혹독한 겨울이 일찍 찾아와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질 징조로 보았습니다. 이는 인간 또한 겨울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을 알려주는 자연의 경고등이었죠. 밤하늘에 유난히 별이 밝고 많으면 다음 해 봄이 일찍 찾아오고 농작물의 병충해가 적을 길조로 여겼습니다. 맑고 깨끗한 밤하늘은 하늘의 기운이 평화롭고 조화롭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짙게 끼면 그날의 날씨는 맑겠지만 머지않아 큰 기온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했습니다. 안개는 대기의 기운이 응축되는 현상으로 곧 다가올 변화의 전조로 여겨졌습니다. 일상생활과 재물에 관한 징조. 집 안에서 거미를 보면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손님이 찾아올 길조로 여겼습니다. 거미는 집안의 복을 지켜주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지갑이나 주머니에서 동전이 저절로 굴러 떨어지면 조상의 보살핌으로 작은 재물이 들어올 징조로 여겼습니다. 이는 뜻밖의 행운이나 조상의 은덕을 상징했습니다.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떨어뜨리면 손님이 찾아오거나 뜻밖의 음식을 대접받을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식기와 관련된 징조는 주로 손님 맞이와 관련이 깊었습니다. 이날 아침 일찍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가까운 미래에 중요한 소식을 듣게 될 징조입니다. 까마귀는 영적인 의미가 깊은 새로 기륭을 알리는 전령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문지방에 발을 헛디디면 잠시 동안 운이 막히거나 뜻밖의 장애물을 만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문지방은 집안과 바깥 세상의 경계를 나타내며 그곳에서의 실수는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밤에 꾸는 꿈, 그 의미는 이날 밤의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무의식이 보내는 깊은 메시지이자 미래의 예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의 끝자락은 영적인 문이 열리는 시기로 꿈의 상징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이나 샘물을 보는 꿈, 재물운이 트이고 마음이 정화될 길몽입니다. 맑은 물은 생명력과 재물을 상징하며 깨끗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만약 물을 마시거나 몸을 씻었다면
건강과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조상이나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는 꿈. 조상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주거나 경고하는 꿈입니다. 조상이 웃으며 나타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걱정스러운 표정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조상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일이 풍성하게 열린 나무를 보는 꿈.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을 길몽입니다. 특히 감, 배와 같은 가을 과일은 풍요와 성공을 상징합니다. 나무에 매달린 과일의 수가 많을수록 얻게 될 성과 또한 클 것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 새로운 시작과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불은 정화와 동시에 강력한 생명력을 상징하며 모든 장애물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불이 지나치게 커서 공포를 느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동물이 나오는 꿈, 특히 용이나 돼지. 용은 권력과 성공, 돼지는 재물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길몽입니다. 용이 하늘로 솟아오르거나 돼지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큰 행운이 따를 것을 예고합니다. 뱀이 나오는 꿈은 지혜나 치유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교활한 인물을 조심하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꿈. 어떤 관계나 상황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슬픔보다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의미가 강합니다. 묵은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날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은 10월 21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의 깊은 지혜와 겨울의 강인함을 동시에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타고난 통찰력과 현실적인 판단력을 겸비하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대개 차분하고 신중하며 깊은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합니다. 성격. 이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상이나 허황된 꿈보다는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섬세하고 감성적인 면도 가지고 있어 예술이나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한 의지와 끈기가 숨어 있습니다. 운명.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을 일구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고난 인내심과 책임감으로 어떤 일이든 맡으면 끝까지 해내는 강점을 지녔습니다. 특히 학문, 연구, 공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합니다. 말년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때로는 지나치게 신중하여 기회를 놓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러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적극적이고 솔직한 태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에 이름 있는 자들, 이름 의미풀이. 조상들은 이름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와 염원을 담았습니다. 10월 21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성인은 없지만 이 시기에 어울리는 이름과 그 의미를 통해 선조들의 바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민준, 민준. 민첩할 민, 빼어날 준. 빠르고 총명하며 재주가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가을 거디가 끝나고 겨울을 대비하는 시기에는 더욱 민첩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했기에 이러한 이름은 선조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윤, 루이 룬. 상서로울 서, 윤택할 윤. 상서롭고 복된 기운이 넘쳐 삶이 윤택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가족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준, 헬의 준. 물하, 빼어날 준. 강물처럼 깊고 지혜로우며 빼어난 인물이 되라는 뜻입니다. 가을은 물이 마르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물처럼 마르지 않는 지혜와 생명력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우, 지유. 지혜지, 뛰어날 우. 지혜롭고 뛰어나다는 뜻으로 험난한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준이라는 이름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첩할 민드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빼어날 준은 외모나 능력이 출중함을 의미합니다. 이날 태어난 민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현명하고 빠르게 대처하며 타고난 재능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자질들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조상들의 깊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10월 21일에 조상들이 행했던 전통과 의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명절은 아니지만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고 조상과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의미 있는 행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다가올 계절의 평안을 기원하는 지혜로운 방법들이었습니다. 1. 겨울맞이 청소 의식. 목표. 집안의 묵은 기운을 걷어내고 다가올 겨울의 평안과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집안의 깨끗함은 정신의 깨끗함과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것. 깨끗한 물, 솔, 천, 그리고 정화의 마음. 언제, 어떻게.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창문과 문, 부엌 아궁이 주변을 깨끗이 닦습니다. 창문은 바깥 세상과의 소통을, 문은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부엌은 생명의 에너지가 시작되는 곳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 닦으면 정화의 효과가 더 크다고 믿었습니다. 텍스트, 마음속으로. 묵은 때와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밝고 깨끗한 기운이 이 집 가득 차오르소서. 겨울 내내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후 청소를 마친 후에는 창문을 잠시 열어 신선한 공기가 집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운을 맞아들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부엌 한편에 두어 조왕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 감사 씨앗 심기 의식. 변형된 형태. 목표. 한 해 동안의 수확에 감사하고 다음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대지의 생명력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씨앗은 미래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필요한 것. 다음 해에 심을 씨앗, 곡물, 채소 등 작은 화분이나 집 마당의 한쪽 흙, 깨끗한 물. 언제, 어떻게. 해질녘,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행합니다. 씨앗을 손에 쥐고 한 해 동안 베푼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집니다. 그리고 씨앗을 흙에 심고 작은 돌멩이로 그 위를 덮어줍니다. 돌멩이는 씨앗을 보호하고 그 염원이 굳건히 지켜지기를 바라는 상징입니다. 텍스트, 마음속으로. 대지의 어머니시여, 한 해의 풍요로운 결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씨앗에 저희의 희망과 염원을 담아 심으니 다음 해에도 변함없는 생명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 심은 씨앗에 깨끗한 물을 조금 주고 그 자리를 밟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비록 겨울 동안 잠들어 있겠지만 씨앗은 봄을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3. 조상께 바치는 작은 정성의식. 목표. 조상신에게 한 해의 수확과 가족의 평안을 감사드리고 다가올 겨울 동안 가족을 보살펴 주십사 기원하기 위함입니다. 필요한 것. 갓 지은 쌀밥 한 그릇, 맑은 물 한 잔,
가을 거디로 얻은 핵과일이나 말린 음식 소량. 언제, 어떻게. 저녁 식사 전, 집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조용한 곳, 보통 안방이나 부엌 한편에 작은 상을 차리고 올립니다. 촛불이나 향을 피우면 더욱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상의 이름을 부르며 정중히 인사합니다. 텍스트,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조상님, 한 해 동안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시고 풍요로운 수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도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보통 11, 5분 올렸던 음식을 가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이는 조상의 은덕을 함께 나누고 그 기운을 몸 안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남은 음식은 버리지 않고 모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의 특별한 음식 전통. 10월 21일은 가을 수확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겨울을 대비하는 시기인 만큼 저장과 영양 보충에 중점을 둔 음식들이 중요했습니다. 곶감, 곶감. 감은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입니다. 곶감은 감을 깎아 말린 것으로 오랫동안 보관하며 겨울철 비타민 보충원으로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을 깎아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아 곶감을 만들며 이는 겨울 동안의 달콤한 간식과 약재 역할을 했습니다. 곶감을 만들며 가족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강차, 생강차와 유자차, 유자차.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때이므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차를 마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생강은 몸을 드는 효능이 있고 유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좋았습니다. 이 시기에 직접 생강과 유자를 재료로 차를 담그는 것은 가족의 건강을 염원하는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가을 김장 재료 준비, 김장 재료 준비. 김장철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 시기부터는 김치에 들어갈 고춧가루를 말리거나 젓갈을 준비하는 등 김장 재료를 미리미리 손질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겨울 내내 먹을 가족의 주식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날 직접 담근 고추장이나 된장을 점검하고 보충하는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신비로운 날에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조상들은 특정 행위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노하게 하여 불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금기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던 선조들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1. 음식을 낭비하는 행위를 삼가라. 이유. 가을 거디가 끝난 시점에 음식을 낭비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수고한 대지의 정령과 조상신에 대한 불경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쌀 한 톨, 곡식 한 알에도 귀한 생명과 농부의 땀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기에 이를 소홀히 다루면 다음 해에 수확이 줄어들거나 굶주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과 재물운이 막히고 집안의 가난이 들끓게 되며 심할 경우 가족 중에 병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다음 해 농사가 흉년이 들거나 예상치 못한 재난을 맞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날카로운 물건, 칼, 가위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금하라. 이유.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은 인연을 끊거나 행운을 잘라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겨울을 앞두고 모든 것을 갈무리하는 때이므로 불필요한 인연의 단절이나 운의 손실을 막기 위해 금지했습니다. 칼날이 주는 날카로운 기운이 불화나 상처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결과 빌려준 사람은 자신의 복을 잃고 빌린 사람은 불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간의 관계에 금이 가거나
뜻밖의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 고성을 지르거나 크게 싸우는 행위를 피하라. 이유. 겨울을 앞두고 집안의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고성이나 싸움은 집안의 좋은 기운을 흩트리고 조상신이나 가신 지하쉔들을 노하게 하여 집안의 불화를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악귀를 불러들일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집안의 재물이 모이지 않으며 심하면 가족 중에 큰 병이 들거나 안 좋은 일이 겹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 밤늦도록 창문이나 대문을 열어두는 행위를 삼가라. 이유. 가을의 끝자락은 밤의 기운이 강해지고 영적인 경계가 옅어지는 시기라고 여겼습니다.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두면 좋지 않은 기운이나 악귀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차가운 밤 공기가 집안의 온기를 빼앗아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과 집안에 알 수 없는 병이 돌거나 잠자리가 편치 않아 악몽을 꾸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이 새어나가거나 불운한 일이 겹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추적, 낡거나 망가진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금하라. 이유. 오랫동안 사용했던 물건에는 사용자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을 거디가 끝나고 겨울을 대비하는 시기에 낡은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과거의 인연을 소홀히 대하는 것이며 그 물건에 깃든 정령을 노하게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물건에도 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과 뜻밖의 지출이 늘어나거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등 재물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중요한 인연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큰 계약을 하는 행위를 미루라. 이유. 이 시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때이지 새로운 시작에 적합한 때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만물이 휴식에 들어가는 시기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며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시작한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투자나 계약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새로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거나 불화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요한 일은 겨울이 지나고 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수확하지 않은 농작물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를 금하라. 이유. 아직 수확하지 않은 농작물은 대지의 마지막 선물이자 다음 해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불경이며 농사의 신을 노하게 하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비록 작은 밭의 채소일지라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결과 다음 해 농사에 흉년이 들거나 집안에 먹을 것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질병이 생기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0월 21일은 달력 위에서는 평범할지 모르지만 조상들의 삶 속에서는 깊은 의미와 지혜가 숨 쉬는 날이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귀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올 계절을 준비했던 선조들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디 이 지혜로운 전통과 금기들을 마음에 새기시어 오늘 하루 그리고 다가올 겨울을 평안하고 지혜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